자, 다시 본 이재명 구속영장. 징역 36년 선고할 중범죄. 이재명 구속영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아니고. 자, 이재명은 지금까지 두 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한 번은 민주당이 방탄을 해버렸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거죠. 방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재명이 이 병상에 있을 때 그때 단식한다고 하고 나서 병상에 있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버렸죠.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됐는데 자, 지금 기사 내용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의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이게 그때 그 2023년 9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 병상에 있죠. 이재명이 병상 침대에 있는데 그때 택도 없는 이유로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 뭐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이 재판 지연이 결국은 나중에 됐는데 그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가결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을 했죠. 저 병상에 있으면서 이재명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업소를 했습니다. 나 좀 염치 불구하고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본인이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 병상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 좀 살려줘. 기각 좀 시켜줘. 그런데 가결시켜버렸죠. 민주당에서 한 30명 정도 이탈표가 나서 가결시켰죠. 나중에 그 30명 전부 다 비명 행사했습니다. 총선 때. 어쨌든 가결돼서 이제 구속이 되는 건데 유창훈이라는 정말 수상한 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죠. 기각을 했는데 그때 참 기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전에 들었는데 참 황당한 내용이 있었죠. 이재명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유창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왜? 정당 대표니까. 그래서 기각. 유정교사 혐의는 충분히 소명되는데도 기각. 정당 대표인데 뭘. 제1야당 대표가 뭐 증거인멸 하겠어. 이게 영장 기각 내용입니다. 정당 대표라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 딱 13자, 15자. 차은경 판사 15자.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15자. 자, 무려 12시간 가까이 실질 심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 8명 그리고 공수처 검사라는 사람들 6명 12시간 동안 실질 심사까지 해서 그다음에 자료 검토까지 해서 12시간 동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45분 동안 설명을 하고 PPT까지 동원을 해서 양쪽이 막 했는데 딱 내놓은 게 15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거 뭔가 석연치 않은 거를 지나서 뭔가 좀 구린내가 좀 나지 않습니까? 판사가 12시간 동안 그렇게 해놓고는 이걸 딱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판사에 대한 그 공격 이런 거보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과연 혼자 결정했나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재명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은 정당 대표이면서 정당 대표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윤석열 현직 대통령인데 같은 증거인멸 한 사람은 정당 대표라서 증거인멸 없다. 가능성 없다. 한 사람은 무조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좌파에서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재질이 달라. 이거는 내란죄야. 자기들은 배임이야. 이재명은 배임이야. 이렇게 또 물타기를 합니다. 내란죄라는 건 혐의죠.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계속 배임죄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대국민 사기입니다. 배임죄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 기사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최대 무기징역형 선고 가능. 그때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저 내용이 딱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그때 유창훈이 기각시킨 거. 자, 지금 내란 저거 하는 거 전부 다 수사기관의 혐의죠. 혐의고 내란은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 이 본인 좌파에서는 내란 수개 말도 그 법률 용어도 아닌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라는 것은 법정형이 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그것도 이제 그 혐의 단계죠. 혐의 단계.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혐의뿐이 아니고 어떤 거는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때는 2023년 9월이지만은 지금은 다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에서 1심 나온 것도 있고 하죠. 이재명의 그때 구속영장을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1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100억 원 추징금, 벌금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이렇게 검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니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그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가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때 부장이 바로 엄희준 검사입니다. 엄희준. 이름 기억나시죠? 최근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 발의한 이런 거 했다고 탄핵 발의한 겁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구속영장에서 엄희중 부장판사 쪽이 적은 구속영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배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뇌물,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겁니다. 검사 사칭 재판 사건에서 유정교사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 내용은 다 아시죠? 백현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거기에게 단독 사업권을 주면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계공에 입힌 이것만 배임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배임인데 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배임이라도 검찰은 이게 징역 7년 내지 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 왜 적용된다. 그래서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그 징역. 이게 뭐냐면은 배임. 근데 이것뿐이 아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독점적 대북 사업, 동행 방북, 북한 가는 비용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 이 검찰 공소장입니다. 무기징역. 아니 지금 좌파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인데도 이 영장을 발부를 하고 이재명은 정당 대표라서 영장 발부 안 했냐 하니까는 재질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무기징역감입니다. 이재명의 지금 다 혐의죠. 양쪽 다. 그리고 이 특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9년 12년 그리고 고위공직자라는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으로 형량이 가중되면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자, 또 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까지 다 더해지면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이것들이 유죄로 다 확정 판결이 되면은 모두 징역 11년 이상 36년 6개월 징역 36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검찰이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치
잡범이 쌓여서 잡범이 여러 개 겹치니까는 이런 형량이 나오는 거죠. 잡범은 잡범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재명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전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가운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무려 51쪽. 그런데 유창훈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위정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때 영장실질심사에서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전에 들었죠. 이재명이 유창훈에게 우리나라의 문을 왼쪽 문을 열지 오른쪽 문을 열지 당신이 선택해야 된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나를 풀어줘야지 왼쪽 문이 열린다. 만약에 나를 안 풀어줘서 오른쪽 문이 열리면은 우리 개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게 협박 아닙니까 거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무기징역 36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그 혐의입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뭐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